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구 340만 2,776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2위, 인구 밀도 서울에 이어 2위. 아시아 지역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지스타, 부산국제모터쇼 등 해양교통 등이 발달한 도시, 바로 부산입니다. 오늘 박형준 교수님 모시고 박형준이 만드는 부산의 푸른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출마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부산에만 사신 건 아닌데 나에게 부산은 어떤 곳인가요, 그럼? 일단은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죠. 부산은 내 고향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올라가서 학교를 쭉 그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말투가 서울 말투를 쓴다고 이 부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철 들고 다시 공부 끝내고 동아대 교수로 온 지 벌써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주거지를 부산에서 딴 데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할 때에도 부산에 두고 늘 부산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말마다. 제가 칼 기준으로 볼 때 1700회를 그 비행기를 탄 사람입니다. 지금 뭐 KTX 생긴 다음에는 또 KTX 탄 거 아시아나까지 합치면은 저만치 많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서 이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기여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투리는 전혀 안 쓰세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있을 때는 가끔 사투리 쓰고요. 제가 흉내도 내고 그러는데. 인사말 짧게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만약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뭔가요? 부산은 겉에서 보면 이게 해운대 오면은 막 빛가번쩍 그 건물도 맞아요. 들어서 그래서 굉장히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또 발전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허하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역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고, 인구가 줄고 인구가 주는 가운데에도 청년 인구가 거의 60-70%를 차지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청년이 머물 수 없는 도시, 청년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면 도시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이 청년 인구가 제일 적어요. 20%밖에 안 돼서. 앞으로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청년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역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이게 같이 세트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부산이 청년의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된다는 건 결국 잘 사는 도시가 된다는 건데, 잘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이 좋은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꿈이, 제가 2014년에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공진국가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그 혁신 성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삶의 질 투자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부산에 그걸 그대로 도입을 하면 지금 부산에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미래의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를 봐서도 좋은 일자리고, 그걸 부산에 어쨌든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뭐 하나가 그런 어떤 새로운 대기업의 신사업 분야가 부산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이 이 부산의 경제에서의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하나 둘씩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애써 키운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좋은 일자리가 부산에도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대기업들이든 유니콘 기업이든 신사업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신사업 분야가 부산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사업 분야를 유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해야 될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다가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일 거고, 그리고 여당이 지금 의회를 다 장악으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야당 시장이 된다 그러면 야당 시장은 그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예산이나 의회에 구애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거는 그런 신사업 분야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신사업 분야를 유치하려면 우선 그쪽에 자원 동원을 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게 그런 어떤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또 기획력도 있어야죠.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좋은 기획안을 내놓으면,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즘 뭐 기업들이 오는데 아무 이익이 없이 오나요? 안 오니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최고의 컨설턴트들을 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 그 신사업 분야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일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머리가 없고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내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박형준 교수님이 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비교적 적합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서든 또 뭐 중앙정치무대에서 그런 인맥들을 많이 쌓아놓은 편이고, 또 지금 저에게는 자원동원이 가능한 그런 이 관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원래 기획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해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설득력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지금 한 시장이 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는 사실 그건 헛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준비를 하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고민도 좀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누구보다 얘기 들어보니까 애양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냥 느닷없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부산으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운 띄워드릴게요. 부산 시민 부자 되세요. 산더미처럼.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 부산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 살짝 알아볼게요. 부산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 많죠. 도시니까. 그중 세 곳을 5초 안에 이야기해 보실게요. 저는 송정 케이블카, 그다음에 태종대,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뭐 이 정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그럼요, 엄청 많죠.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부산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게 저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창조성, 창조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변 홍보 영상도, 관에서 만든 홍보 영상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 획기적인 거고, 그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생각의 힘을 갖고 어떤 안목을 갖고 일을 하느냐, 그게 리더의 차이거든요. 하나 제 자랑해도 돼요?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 하나 더 하세요. 국회 사무총장 할 때 우리나라 공공건축이 도시의 얼굴인데, 그 공공건축이 다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는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턴키 방식으로 다 돼 있어요. 턴키라는 거는 대기업과 설계사하고 이게 건설사가 다 콘소시움으로 한꺼번에 그 입찰을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결국 건설사 주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설계가 역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재부나 행안부 쪽을 설득을 해서 이게 턴키를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국회라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설계를 우리나라 30대 건축가 가운데 응락해주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설계 공모를 하고,
그 공모 당선작을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국회 소통관 스마트 워크 센터인데 그 스마트 워크 센터가 며칠 전에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같은 돈을 들이고도 다르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부산 시장이 되면 기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네. 좀 안목 있는 시장이 되고 싶어요. 열려 있고 깨어 있고 안목 있는 시장. 부산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역 경제권의 창시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역 경제권이 무엇인지 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중앙에서 많이 활동하고 네. 텔레비전도 이게 서울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지역 밀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로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동아대 교수로 90년에 내려온 이후 30년 동안 네. 주거지를 한 번도 부산에서 옮긴 적이 없고 그리고 그 30년 동안 제가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부산 경실련 만든 일이었고요. 그리고 시민운동하고 또 그 다음에 한 일이 문화도시 창조 네트워크라는 거를 네네. 만들어서 그걸 부산을 문화도시로 그 운동을 전개를 했고 그것은 예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화장실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간판 바로 그 디자인 바로 잡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화도시 창조 운동을 해서 그 문화도시 창조 네트워크가 지금 부산 MBC의 그 사단법인으로 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죠. 그리고 지방분권 운동하면서 제가 그 광역권으로 이 부산이 통합되지 않으면 불경이 통합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추세를 보더라도 다 메가시티 또는 메트로폴리탄 경제권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원을 넓게 이용을 하고 인재도 같이 만들 수 있고 또 돈도 같이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광역경제권 얘기를 90년대부터 했어요. 그걸 이제 실현한 게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제가 기조분과를 하면서 그걸 입안을 해서 제가 발표를 했죠. 그 대통령 당선자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게 국가시책으로 확정이 되고 그 뒤에 광역권 그 계획에 따라서 광역 도로망도 생기고 지금 창원 기장 울산이 그 고속도로는 그 광역권 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역적 차원의 협력 시스템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하죠. 그 이유가 서로 간에 그 행정 이기주의 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아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침 여당에서도 메가시티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장이 될 사람이 그 여야를 넘어서서 그 광역권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그 지적재산권은 저한테 있다. 이런 말씀. 뭐 오늘 제 자랑만 하는 시간이네. 설득력, 공감, 소통 능력 뛰어난 우리 박형준 교수님 모시고 부산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이 정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제2의 도시 부산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합리적인 보수, 건강한 보수를 대표하는 박형준 교수님의 생각은 유튜브 생각TV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